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오늘은 지장간을 완전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간이 무엇일까요? 지장간을 왜 배워야 할까요? 지장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진짜 쓸모가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사주 이론서 이상과 현실의 125페이지에서 162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지장간에 대한 내용을 강의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뻔히 아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에 숨어 있는 천간을 말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의 지지 속에 각각 숨어 있는 천간을 지장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주를 공부하면서 지장간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지장간이 쓸모없다거나 지장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선생들이 많은 이유는 천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주 이론은 지지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고 지지만을 이용해서 통변을 합니다. 신살이니 용신, 격국 이런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지만을 이용해서 통변을 하는데 그 속의 지장간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은 또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지장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간을 알아야 합니다. 천간이 지장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지에 숨어 있는 천간이라는 지장간은 도대체 왜 숨어 있는 것일까요? 지장간은 1년 365일 12개월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각 계절이 가지는 숨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사년 8월 갑신월의 지지를 보았을 때 지지 신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숨은 의미를 지장간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죠. 지지 신금만 보면 가을이구나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지장간을 살펴보면 왜 지지 신금이 가을인지, 무엇이 시작되고 무엇이 끝나며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가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토, 임수, 경금이라는 지장간을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지장간이 해석을 포함하게 되면 8월 지지 신금은 7월에서 이어온 한 여름을 바탕으로 곧 가을의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이다라고 할 수 있고 겨울의 기운이 만들어질 조짐이 시작되는 시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지장간을 해석하는 말입니다. 지장간 초기는 지난 계절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지장간 중기는 이 지지, 즉 계절에서 시작되고 목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장간 본기는 그 지지와 계절이 보이는 겉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지지는 단순히 껍데기인 본기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의미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너무 이론적인 말같이 느껴지시죠? 지장간은 사주 상담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는 사주의 중요한 기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가셔야 나중에 실제로 사주를 해석하고 상담할 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론적인 부분과 응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장간 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각각의 지지에 해당하는 지장간 특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맨 위 행은 12지지를 의미하고 바로 아래 행은 각 지지 글자가 가지는 천간 글자를 의미합니다. 대응천간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 지지 글자에서 겉으로 보이는 천간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장간 본기와 같습니다. 즉 지장간의 본기는 해당 지지의 겉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지가 가지는 오행도 맨 아래 행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잠깐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지장간이죠. 지장간 초기, 중기, 본기를 딱 보는 순간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주 공부를 때려칠까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장간을 구분해서 해석하는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패턴으로 전체적인 덩어리를 잡고 나면 그 안의 지장간은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외워집니다. 지장간을 빨리 외우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면 점차 외워지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지장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지장간 표는 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지를 큰 묶음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지지별로의 지장간을 분석하는 그런 흐름을 따르겠습니다.
지지를 생왕묘로 구분을 합니다. 시작, 진행, 마무리의 단계입니다. 지지는 사계절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크게 4개로 구분을 하여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계절에 속한 글자는 생왕묘의 특성으로 다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봄을 예로 들면 인묘진이라는 세 개의 지지를 생지, 왕지, 묘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생지는 인목, 왕지는 묘목, 묘지는 진토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지는 새로 시작하고 태어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왕지는 새로 태어난 것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고, 묘지는 그것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지는 지장간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장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지를 생황묘지로 크게 분류를 해 보았었는데요. 분류해 놓았던 생지들을 모아서 그 글자들의 지장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알 듯 말 듯 약간 머리 아픈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표를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나씩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표는 생지에 대한 표입니다. 인사신의 네 글자를 모아놓은 것이죠. 이 글자들이 생지입니다. 그럼 지장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역이라고 쓰여진 행을 보면 전부 무토로 같습니다. 의외의 공통점이죠. 지지생지의 지장간 초기는 모두 무토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은 자격을 검증하여 통과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무토라는 글자는 자격을 심사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글자입니다. 지장간에 이 무토라는 천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심사, 검증,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 시작할 때 싹이 나고 바람에 온기가 들고 얼음이 녹는 그 과정을 인목이라는 글자에서는 무토라는 과정을 거쳐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었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봄이다라가 아니라 그 전 계절이 정리되어서 봄에 걸맞은 것들만 심사하고 검증하여 평가한 뒤 남겨서 남은 것들로 봄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사신의 모든 글자에 같은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무토는 응용을 해보면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쉬워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목의 앞에는 축토가 있고 사화의 앞에는 진토가 있고 신금의 앞에는 미토가 있고 해수의 앞에는 술토가 있습니다. 즉 인사신의 초기 무토는 바로 앞 글자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장간 묘지에서 설명하겠지만 묘지의 글자는 모두 토오행으로 되어 있고 이 토의 과정을 거치면 검증,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인사신해 생지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인목의 초기 무토는 축토이고 사화의 초기 무토는 진토이고 신금의 초기 무토는 미토이고 해수의 초기 무토는 술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서 초기와 여기의 개념이 좀 섞여 있습니다. 초기라는 것은 이번 계절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라는 것은 지난 계절의 여파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지의 초기 무토는 검증을 거쳐서 이번 계절을 시작하겠다라는 초기의 의미와 앞 글자인 지난 계절을 이어서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의미의 여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은 좀 반복해서 보시면 언젠가 좀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생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기입니다. 자, 표를 살펴보면 중기라고 되어 있는 행에 병경, 임,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양의 글자입니다. 임목에서는 병화, 사화에서는 경금, 신금에서는 임수, 해수에서는 갑목입니다. 생지의 중기에 나와 있는 글자는 이 생지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천간입니다. 즉 임목에서는 병화가, 사화에서는 경금이, 신금에서는 임수가, 해수에서는 갑목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목인데 갑목이 만들어지지 않고 병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 다른 글자가 만들어질까요? 중기의 글자를 보면 다음 계절을 의미하는 글자에 대응되는 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생지 중기에서는 다음 계절이 태동하면서 조짐을 나타냅니다. 즉 봄이 시작되면 다음 계절인 여름이 준비되는 것이고 여름이 시작되면 가을이 준비되고 가을에는 겨울이 겨울에는 봄이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지의 목적이 다음 계절이라는 것이고 생지의 중기에서는 다음 계절의 기운이 태동하고 조짐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철학적인 느낌을 좀 받으시죠?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생활을 해보면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결국 여름에 무럭무럭 볕을 받고 잘 자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뜨거운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는 것은 결국 가을에 추수하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저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세상에 알려지고 홍보되어서 여러 소비자에게 팔리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의 여러 예들도 있겠지만 결국 지장간의 중기는 다음 계절의 준비를 나타내고 또한 목적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지장간의 중기는 지지 글자의 목적입니다. 이 개념은 왕지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장간의 중기를 딱 보면 이 지지 글자는 지장간 중기를 목적으로 하는구나 하고 반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을사년 갑신월을 보면 신금의 중기는 임수입니다. 그렇다면 갑신월의 지지 신금은 임수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생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기입니다. 지장간 본기는 해당 지지의 대응 천간과 같은 글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목에는 간목이, 사화에는 병화가, 신금에는 경금이, 해수에는 임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기는 이 지지의 표면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임목은 간목의 특성을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지장간의 초기나 중기는 무시하고 본기, 즉 표면적인 지지만을 공부해 왔을 것인데요. 본기를 공부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기는 표면적인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 글자의 진짜 의미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겉모습만 공부하는 반쪽짜리 공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지장간의 초기와 중기를 바탕으로 본기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본기는 지지의 행동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본기에서의 행동은 지장간, 중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목을 예로 들면 지장간은 중기가 목적이니 임목은 중기병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임목의 본기인 간목은 목적인 중기병화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면 중기병화는 농작물이 여름에 왕성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본기 간목은 그 목적을 위해서 농작물에 씨를 뿌리고 심고 기르기 시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 병화를 위한 목적으로 본기 간목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임목에서는 병화라는 방송이나 온라인 영상 등을 목적으로 간목이라는 새로운 시작, 이야기, 기획, 제작 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신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와 간목은 편인과 식신의 관계죠. 병화에게 간목이라는 편인 행동이 들어오는 것이고 간목은 병화라는 식신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본인의 사주를 펼쳐놓고 지지에서 지장간을 보시면 중기 목적과 본기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의일주다라고 한다면 해수의 지장간은 무토, 간목, 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을목일간의 지지 해수는 간목을 목적으로 하고 해수의 행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목에게 목적인 간목은 겁재이고 행동인 임수는 정인이죠. 즉 정인이 겁재를 목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는 현실에서 엄마가 을목의 형제를 위주로 신경을 쓰고 을목에게는 손해보고 양보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을해에 운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검증 없이 쉽게 듣는 내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왕지를 보겠습니다. 자, 초기입니다. 지지 왕지는 모두 음의 글자입니다. 묘목, 오화, 유금, 자수입니다.
왕지의 지장간은 같은 오행의 양의 천간과 음의 천간이 연속됩니다. 표의 왼쪽에서 촉이라는 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수는 임수, 오화는 병화, 묘목은 간목, 유금은 경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지의 초기에서 공부했던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이 글자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묘목의 앞글자는 임목이죠. 임목의 지장간 본기는 간목입니다. 즉 묘목의 지장간 초기 간목은 바로 앞글자인 임목의 본기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즉 왕지가 시작하는 재료는 생지에서 진행되었고 생지에서 결과로 나타났던 것, 그것을 재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지를 보겠습니다. 중기, 본기입니다. 표에서는 중기, 본기라고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왕지는 중기와 본기의 구분이 없습니다. 생지에서는 지장간 중기를 목적으로 본기의 행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왕지에서는 그것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목적과 행동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목적이자 행동이 하나의 천간으로 나타나는 것이 왕지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구분되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목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왕지의 초기는 양의 글자이지만 중기이자 본기는 음의 글자입니다. 즉 다양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지의 본기에서 투박하고 거칠었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왕지의 중기에 오게 되면 다듬고 잘라내어 하나만 남겨서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목이 을목이 되고 병화가 정화가 되고 경금이 신금이 되고 임수가 개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계절적인 시기상 지지 묘목은 임목에서 시작된 봄이라는 계절을 왕성하게 진행시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묘목의 시기가 되면 봄이 진짜 시작된다라고 느끼게 되죠. 사화와 오화도 그렇고 신금과 유금, 해수와 자수도 마찬가지의 관계를 가집니다. 표를 보면 묘목, 유금, 자수는 구성이 같은데 오화는 중간에 기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당하죠? 오화에는 병화도 정화도 아니고 왜 갑자기 기토가 들어가 있는가 말이죠. 이는 기토의 특성 그리고 지구의 공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5화의 달에 기토의 시기에는 하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 전까지는 해가 길어지다가 하지를 기점으로 해가 짧아지죠. 즉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5화의 기토 시기는 양이 끝까지 갔다가 음으로 전환하는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는 방향 전환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토를 배속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을 때 정점에서 잠시 멈추는 상황이 바로 오화 속의 기토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오화의 기토 시기에는 여러 상황에서 지체, 지연이 일어납니다. 영상에서 설명은 다 드렸지만 이론서인 이상과 현실의 오화 부분을 보시면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